예, 이번 시간엔 우리가 우리 재산 중에 가압류, 상대방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을 때 보통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대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재산권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못하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가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은 매매를 한다든가 임대를 놓는다든가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통장을 가압류 당하게 되면 통장에 대해서 그 거래를 못하니까 거래상의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보통 가압류를 하는 목적이 본안 소송 전에 지금 보전 처분을 하려고, 그 재산을 보호하려고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채권 추심을 압박을 하려고, 돈을 갚으라고 빨리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압류 당했을 때,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 이런 거죠. 이제 A가 B에게 지금 3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대여를 했는데, 이 B가 지금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A가 채권자라고 하는데, A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B 재산에 대해 가지고 보통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죠.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가압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가압류가 보전 소송이라는 거예요. 보전 소송. 보전 소송이 뭐냐면,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하고 가처분 두 종류가 있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 관한 건이고,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채권에 대해 가지고, 금전 이외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매매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처분금지 가처분 그런 거고, 가압류라는 거는 금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가압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압류라는 게 말 그대로 가라는 건 임시라는 얘기고, 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처분행위를 못하니까, 처분행위라는 게 보통은 이게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놓는다든가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데 제약을 받으니까,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통 이제 그 재산을 보존하려고 첫 번째 목적이 재산을 보존을 하려고 지금 처분을 못하게 보존을 하려고 압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압박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상거래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인인데 어디서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통장을 가압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입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정지가 돼 버리게, 그러면은 피해가 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가압류 건에 대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고, 가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한 가지는 이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소명령을.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압류가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를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거고, 제소명령이라는 건 계속해가지고 지금 가압류 상태로 놓지 말고 일단은 본안 소송을 통해가지고, 본안 소송을 채권자가 제기를 하면 거기에서 다툴 때니까 소를 제기해달라는 명령을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첫 번째가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뭐 당연히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당했으면 빨리 변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첫 번째가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변제공탁이에요. 변제공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채권자한테다 직접 이제 그 채권을 추심해 가지고 가서 변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법원에다가 그 변제 금액만큼 공탁을 하게 되면은 공탁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어요.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의신청이라는 건데,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이유가 없으니까, 가압류 채권도 없고 본안에 대한 채권도 없고 본 채권이 없으니까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게 받아들여지면 가압류가 이제 해지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소재기 명령이라는 건데, 소재기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가압류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지금 내가 재산이 있는데, 통장이 있는데, 통장이 가압류 상태라 그러면 입출금 자체가 안 돼요. 막혀있기 때문에. 보통 가압류를 할 때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조흥은행, 뭐 시중은행은 다 특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는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정지가 돼 버리고, 거래가 정지가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입출금 자체가 안 되니까 상당히 압박을 받겠죠. 압박을 받으니까 이걸 갖다 목적으로 지금 보통 가압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래서 가압류 신청에서 보듯이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가압류 금액의 10% 정도를 보증을 제공을 해야 돼요. 보증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제공을 해도 되고 법원에다가 아니면 보험 증권을 끊어 가지고 제공을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압류로 인해 가지고 채무자가 입는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증까지 설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소재기 명령이라는 게 제소명령이라는 건데, 제소명령을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A하고 B가 B에게 3천만 원을 대여를 했는데, B가 변제를 안 하니까 A는 이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가압류라는 게 이제 통장에 대해서 보통 가압류를 많이 해요.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가압류를 하는데,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통장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소재기 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데, 소재기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상황이, 통장이 암된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그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본안 소송을 채권자한테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라는 명령이에요. 본안 소송 제기해서 정확하게 다투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채권 채무에 대해 정확하게 다투면, 여기서 결론이 나서 A가 채권자인데 승소를 하게 되면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고, 여기서 이제 뭐 통장이라 그러면 전부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제 금원을 수령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압류가 돼 있던 통장을 내가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증보험이나 그걸로 이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가압류가 됐으면 이의 신청을 하든가, 이의 신청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제소 명령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서 법률 정보에 보면 법률 서식이 있고, 법률 서식을 열어서 여기다 제소명령을 치게 되면 가압류 일반에 제소명령 신청서가 있어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되고, 다운을 받게 되면 간단해요. 일단 제소명령 신청이라는 건, 제소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가압류를 일단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일단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채권자가 기다리지 말고 나한테다가 소를 제기해 달라는 신청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지금 들어갈 건 그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 작성하는 방법이, 여기에다가 신청인은 이제 본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 이제 돈 받을 사람, 그 가압류를 한 사람. 그래서 지금 제소명령 신청에 대한 신청인은 이제 본인 채무자고, 여기다 이름 쓰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이거 휴대폰 번호만 쓰면 되고,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메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이것도 보면은 지금 그 가압류 결정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은 그 가압류 신청을 한 사람 인적사항을 가압류 결정문을 보고 이름하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는 편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위 당사자 사이에 기원이라는 거는 지금 그 법원에 그 가압류 결정문 받은 법원, 거기에 2020년 카단 몇 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하여 이제 기원해서 가압류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송달을 받았겠죠. 지금 송달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아직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대여금 때문에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본안 소송인데,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지금 소재기 명령이라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소를 제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3개월 정도를 두고 얘기를 해요. 3개월 정도 내에서, 3개월 내에서 지금 소재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가압류가 실효가 돼요. 가압류가 실효가 되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소재기 명령이 발해지고, 소재기 명령이 일단 그 채권자한테 도달하게 되면, 그 3개월 내로 채권자는 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가압류가 적법했는지 여부하고, 실제로 채권에 대해 가지고 신청인이 채권자가 얘기하는 채권이 정확하게 내가 갚아야 되는 채권인지 여부를 다퉈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이제 본안 소송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본안 소송이 결정이 되면 판결이 나겠죠. 판결이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압류했던 게 본압류로 바뀌면서 이제 집행이 남아 있는 거고, 본안 결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돈 갚을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가압류 당한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압류는 실효를 하는 거죠. 가압류는 실효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 본 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식의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제출 방법은 집행법원이라는 게 가압류 결정을 했던 법원이고, 거기서 송달 그러니까 그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됐으면 거기에 보면은 그 채권자에 대한 인적 사항하고 집행법원하고 사건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면 되고, 이거는 신청서 일부만 제출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송달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채권자한테 송부를 하는 거지, 이 신청서는 송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한 분만 제출하면 되고,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납기준표를 보면 돼요. 예납기준표를 볼게요. 그래서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2회분을 납부하면 되고, 1회분 같은 경우에 지금 5,100원이니까 5,100원이고 5,100원이고 곱하기 2회분이니까 1,200원을 내면 되죠. 1,200원을 어디다 내냐면 가까운 신한은행에 가시면은 송달료에 대한 그 전표가 있어요. 송달료 전표를 작성을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그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그 가압류 그 이제 소재기 명령 신청서에 별도로 A4 용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영수증을 풀로 붙이고, 여기다가 앞에는 신청서를 붙여가지고 그 제출을 하시면 돼요. 제출 방법은 하나는 그거에, 하나는 직접 가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편으로 지금 그 해당 법원 민원실에다 접수를 하시면 바로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편이 편하니까 우편으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일단 오늘은 지금 소재기 명령이 왜 필요한지 하고, 소재기 명령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일단 정리를 하자 그러면 가압류를 일단 해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여기서 흔하게 얘기하는 건 그거겠죠. 흔하게 얘기하는 거는 채무를 이제 가압류가 됐을 때, 보통 가압류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하나는 변제를 하는 거죠. 변제를 하는데, 변제를 하고 나서 일단은 이제 가압류에 대해서 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 변제를 수령을 안 한다 그러면 수령을 안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채권자를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공탁을 하는 방법이고, 법원에다가 해당 금원만큼 공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탁 확인서를 가지고 가압류를 해지할 수가 있어요. 변제를 원인으로 해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가압류가 지금 그 부적법하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해서 이걸 다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소재기 명령, 그러니까 제소 명령이죠. 제소 명령을 신청을 해서, 제소 명령이 신청이 되면 이제 본안 소송을 그 채권자가 3개월 안에 제기를 해야 되고, 여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가압류가 이제 결정이 될 거니까, 가압류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가압류를 이제 다투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가 되고, 세 가지 정도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는 내가 그냥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라면 변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적법하지 않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 본안 내가 지금 채권 부분에 대해서 원인 채권에 대해 다툰다 그러면 소재기 명령을 해서 이제 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니까 필요한 부분을 일단은 선택을 해서 제기를 하면 되고, 오늘은 지금 소재기 명령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기 명령이라는 게 뭔지, 가압류를 받았을 때 왜 지금 제소 명령을 신청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제소 명령 신청서 서식은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작성 방법은 아까 보셨듯이 간단해요. 간단한 내용이 지금 인적사항만 쓰고 인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내용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소재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되고, 제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압류 결정을 했던 법원 거기다가 제출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는 그거지. 이쪽에서 지금 우편으로 직접 가서 본인이 이제 직접 그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편으로 제출을 해요. 그리고 송달료 같은 경우 2회분이니까 11,000원을 15,100원, 1,200원을 그 신한은행에다 납부를 하고, 제출법원에다 우편에든 직접 접수를 하든 우편으로 접수를 하든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소 명령이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소 명령이 제소 결정이 나면
제소 결정문이 일단 채권자한테 가게 되고, 채권자가 받았는데, 결정문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그 제기를 안 해요. 소송 제기를 안 하면 어차피 가압류는 실효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효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소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뒤에는 그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